오디션에서 살아남는 법. 잘난 척하는 사람 재수없죠. 근데 오늘은 잘난 척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요. 저는 방송사 공채 시험에서 3번이나 그것도 그 시험 모두를 단 한 번에 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렵다는 KBS 공채 성우, 또 경쟁률 장난 아니죠? GS홈 쇼핑 쇼호스트, 그리고 여러분에겐 생소하겠지만 KFN이라고 부르는 국방홍보원 라디오 채널에서 실시했던 라디오 MC. 관련 부분 아카데미 같은 데 다녀본 적도 없고 새 시험 다 얼결에 급하게 응시했는데도 수백 대,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붙은 걸 보면 안소연이란 사람한테 분명히 어떤 필살기가 있겠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저라고 모든 오디션에 합격했던 건 아닙니다. 아쉽게 최종에서 떨어진 자잘한 오디션들은 상당히 많죠. 제가 그동안 떨어졌던 자잘한 오디션들과 이 큰 시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곰곰이 되짚어본 결과 저는 어느 정도 오디션 합격의 비결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노하우를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오늘은 대원방송과 KBS, 연이어 터지는 두 방송사 성우시험에 대비해서 성우시험용 오디션 대사 분석 필살기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엔 KBS도 1차 시험부터 대면 시험이었죠. KBS는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시험장 입실 10여 분 전까지는 대본조차 주질 않았습니다. 엄청난 순발력 싸움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1차 시험만큼은 타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대본을 미리 온라인에 공지하고 음성 파일로 1차 접수를 합니다. KBS의 경우는 나이 제한도 없어서 모든 성인 남녀가 단 남자는 군대만 다녀왔다면 휴대폰 한 대만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죠.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온라인 공지로 대본이 나온 뒤에 접수하기까지 주어지는 시간이 꽤 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길다고 해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원고의 내용을 이해해서 녹음해 보내는 일은 쉽지 않죠. 오늘은 이 오디션 원고 분석법에 대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은요, 분석한 원고를 어떻게 남들보다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그 다음에는 1차에서 살아남은 뒤 실기와 면접을 같이 치르는 2차 시험에 대비하는 법 다뤄볼까 합니다. 자, 오디션 원고 분석법입니다. 1.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가?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라. 2. 화자와 청자의 관계와 역사를 파악하라. 3. 직전 상황을 만들어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밑줄 쫙 별표 수천 개 필요하죠.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 공식에도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단문 대본 분석은 이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먼저 예외인 경우를 보죠. 대교방송 1차 대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건데요. 이것은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치질한 여러분이 인생이나 일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며 미로는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의 네 등장인물 2마리의 쥐와 2 꼬마 인간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대변하며 나이나 성별, 인종, 그리고 국적에 관계없이 우리가 가진 일반적 특성을 뜻합니다.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미로에서 길을 찾아내고 성공해야 합니다. 자, 원고 읽어보셨나요? 요런 대본은 크게 분석할 게 없죠. 화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레이터인데 듣는 사람도 여러분이라니까 그냥 이야기 듣는 사람 전반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들은 건너뛰어도 되죠. 물론 이런 대사도 위 방식으로 분석하고 탐구를 하시면 훨씬 질이 좋아집니다만 일단은 생략할게요. 대신 이런 류의 나레이션들은 또박또박 여러 번 읽는 연습을 하면서 스스로 나레이터의 성격을 만들어야죠. 목소리는 나한테 제일 편안한 게 좋습니다. KBS는 단 한 개의 기다란 대사만 주는 경향이 있지만 타 방송사는 여러 개의 대사를 요구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대한 자기 음색과 캐릭터의 다양성을 안배해서 연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나레이션은 자기에게 가장 편안한 소리를 내는 게 유리하겠죠. 또 이 대본의 경우는 방송사가 어린이 교육 채널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했을 거예요.
선생님이나 뭐 다정한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를 상상하든지 의인화된 어떤 동물을 가정하든지 해서 천천히 다정하고 친절하게 연기하는 게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남들이 다 그렇게 할 테니까 나는 날탱이 소리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게 통할 때 우리는 그 사람한테 시험운이 좋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분석이 필요한 대본을 하나 보겠습니다. 호주 가서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야? 내 생일 때마다 선물 보내주셨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가짜야? 그게 어떻게 날 위해서야? 내 핑계 대지 마. 엄마 아빠 유전자가 탁월해서 나는 잘할 수밖에 없다며 탁월한 유전자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떠들더니 엄마 유전자가 겨우 그런 거였어? 가난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데다 파렴치한 술주정뱅이 피가 흐르는 거잖아. 그딴 유전자가 내 몸에 있다는 거잖아 지금. 자, 저는 일부러 대충 읽었어요. 여러분에게 선입견을 심어드리면 안 되니까요. 자, 꽤 유명한 작품의 대사인데요. 어디서 나온 작품인지 답을 아시더라도 공식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가?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엄마에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 둘의 관계 이미 나왔으니 역사를 볼까요? 엄마가 날 위한다는 핑계로 거짓말을 해왔네요. 폼나는 호주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가짜고 사실은 가난하고 한심한 술주정뱅이 조부모가 따로 있는 거죠. 엄마가 늘 노래했던 우수한 유전자란 다 뻥이었다는 거. 아이는 이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완전 빡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방송사 시험 대본에 자주 등장하는 슬러시 표시, 때로는 슬러시 2개, 때로는 3개, 이런 거 대체 무슨 뜻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잠시 옆길로 새서 설명을 드리면 이건 지금처럼 상대방 대사를 생략한 걸 수도 있고 여기서 생략된 대사는 엄마의 다 널 위해서 그랬던 거야 입니다. 혹은 말하는 사람이 뭔가 움직임이 있거나 표정 변화가 있거나 과거 회상을 하거나 어쨌든 이런저런 시간 경과를 표시하는 겁니다. 더빙 시에 연기자와 스태프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작가님들이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연기를 할 때는 그 부분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상상하고 약간의 퍼즈, 빈 시간을 두면서 살짝 연기의 결을 바꿔줘야 합니다. 이 경우는 말하는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고 더 흥분하게 된다던가 이런 거겠죠. 엄마의 말을 듣는 시간도 살짝 넣어주셔도 됩니다. 슬러시는 뭐다? 시간 경과 표시. 슬러시 하나보다 슬러시 2개가 더 길고 슬러시 3개가 더 시간이 길다. 자, 다시 본론입니다. 이 대본은 재작년인가 몹시 사랑받았던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겁니다. 엄마인 염정아가 딸 예서에게 자기의 과거를 숨겨왔었는데 들통이 난 거죠. 이 애는 겁나 모범생이었는데 이제 공부 안 하고 싶어질 것 같네요. 대개의 시험 문제는 요 정도로 대본 안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대본의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스스로 개연성이라는 걸 찾아야 하는데 개연성이라는 건 뭐 위아래 흐름상 그럴 법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통사고 장면 후에 장례식장 장면이 바로 이어지는 영상이 있다면 사고로 누가 죽었다는 뜻일 수 있겠죠? 혹은 하필 집안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 상황에 주인공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이 더 꼬이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원전과 상관없이 그 개연성이라는 걸 설정하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방송사에서 원하는 성우는 내준 문제의 원전을 찾아서 원래 성우가 했던 대로 연기를 해줄 따라쟁이가 아닙니다. 스스로 창조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캐릭터를 만들고 그걸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자, 더 어려운 분석의 경우는 제 유튜브 채널 재생 목록 안자비에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쿄 기담집 기묘한 이야기 편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예가 들어있으니까 귀찮더라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직전 상황 설정에 대해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한순간 한순간에 점이 모여서
과거라는 시간의 선을 만듭니다. 그 누구도 직전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호주 가서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야? 라는 대사도 무작정 화가 난 설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사실은 예서가 엄마의 비밀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었는데 거실 사진틀 속에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에 우연히 시선이 가면서 참지 못하고 툭 던지는 질문이다 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죠. 첫 번째 설정이라면 그냥 이런 톤으로 튀어나오겠죠. 호주 가서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야? 하지만 두 번째 설정이라면 어떨까요? 호주 가서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야? 자,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소리 지르지 않고 낮은 톤으로 시작해서 2분 남짓의 짧은 대사 안에서 다양한 감정을 보여줄 수 있겠죠? 직접 만나 공부한다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마무리하려니 아쉽네요. 전 사설학원을 운영 중인 것도 아니고 애초 목적이 저와 같은 꿈을 가진 나의 꿈 동지들이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서 학원을 못 가도 성우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안수연의 성우되는 법이라는 책도 썼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KBS 아카데미에서만 강의를 합니다. 따로 연락 주시면요, 무료 청강도 아카데미 사측에서 모르게 도와드려요. 이 유튜브 채널은 제가 성우로서 또 작가로서 선생님으로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콘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들도 좀 많이 봐주세요. 너무 불친절한 영상이지만 초반에 올렸던 안소연의 성우되는 법 재생 목록에 있는 영상들은 기초를 다지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 외 북 리뷰, 영화 리뷰, 시사, 각종 에세이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2차 시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